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드디어 긴 터널이 끝나가는 것일까요? 주말 사이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는데 드디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한 것인지 시장에서 긍정적인 낙관론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주 증시에서도 일정들을 좀 살펴보면 주요한 경제 지표들이 앞으로도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관련돼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수 있을지, 거기에 따른 전략은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오늘도 긴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주말 사이 마감이 된 뉴욕 증시 상황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연결하죠. 안녕하세요. 캐스터 박재은입니다. 오늘도 미국 증시 상황 그리고 외신들 짚어드리도록 할 텐데요. 지난주 금요일장이죠. 미 증시는 상승 랠리를 펼쳤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뉴욕 증시에서 하방 압력으로 작용했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완화되자 좀 시장은 환호하는 모습이 나타난 건데요. 특히나 주간 기준으로 6% 이상 모두 3대 지수가 급등을 했고요. 다우 지수는 6거래일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올랐고요. 특히 소비 업체들의 호실적으로 인해서 상승장이 주도된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임의 소비재 섹터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9주 만에 상승 반전에 성공한 뉴욕 증시, 과연 바닥을 딛고 올라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그럼 구체적인 지수 흐름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존스는 1.76%, 그리고 나스닥 지수가 가장 많이 3%대로 올랐고요. S&P 500도 2.47% 오름세로 일제히 큰 상승폭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주요 기술주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상승장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난 가운데 애플은 4% 급등이 나왔습니다. 특히나 애플은 투자의 귀재죠. 워런 버핏이 주식을 추가로 매입했다는 소식이 들려온 점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2.76% 상승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경기 불확실성 속에서 채용 속도를 늦추겠다는 소식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알파벳에는 4% 급등이 나왔습니다. 네, 다음 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은 주식 분할 이슈가 있었죠. 이로 인해 어떻게 흘러갔는지 체크를 해보면 3.66% 호재로 받아들이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테슬라는 7%나 급등을 하면서 800슬라에 가깝게 다가서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하지만 공매도로 인해서 2조 넘게 손실을 봤다는 점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5%대 급등이 나왔는데요. 실적이 부진한 모습이 나타났지만 2분기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점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변동성 지수 체크를 해보도록 할까요? 변동성 지수는 6.47% 밀리면서 시장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줬고요. 반면 WTI는 0.9% 올랐는데 메모리얼 데이 휴장을 앞두고 드라이빙 시즌을 앞두고 수요가 강화된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어서 골드 살펴보시면 0.2% 소폭의 상승세로 돌아섰는데요. 물가 완화 그리고 달러 약세에 반응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주 흐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핀듀오듀오는 간밤에 가장 많이 오른 종목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15% 넘게 급등을 했는데요. 중국의 대표적인 전자상거래 업체죠. 1분기 실적 호조에 힘입어서 상승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워크데이는 5.57% 반면 밀리면서 가장 크게 밀린 종목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인데 예상치를 밑도는 부진한 실적에 주가가 악재로 받아들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갭 살펴보면 4.32% 급등하면서 마쳤는데요. 주가는 이 전망치를 하향했다는 소식에 장중 10% 이상 급락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 상승 반전하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용 제품 업체죠. 울타뷰티부터 체크를 해보면 분기 실적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확인해 보시죠. 12% 급등하면서 425달러 선으로 거래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트코 홀세일 체크를 해보면요. 1% 상승폭을 키우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예상치를 웃돈 매출에도 동일 점포 매출이 증가율 예상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좀 하락세를 그리나 했지만 그래도 주가는 상승을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 살펴보면 컴퓨터 제조업체 델은요. 주가가 예상치를 웃돈 매출에 의해서 반응하는 모습이 나타났고요. 12% 급등으로 마무리 지었습니다. 네, 이렇게 특징주 흐름까지 만나봤고요. 외신들 이번에는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어두운 분위기를 나타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죠. 그런데 인플레이션 지표가 좀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다는 점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상승장의 배경이 됐던 이 경제 지표를 체크해 보면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4월 근원 개인 소비 지출이죠. 즉 PCE 가격 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5%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Cooling U.S. inflation builds case for September slowdown and Fed rate hikes. 4월 근원 PCE 가격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4.9% 상승하면서 전달 기록한 5.2%에서 둔화한 건데요. 이날 수치는 월가 예상치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2월 기록한 40년 만의 최고치 기록에서 하회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변동성이 큰 음식과 에너지를 포함한 4월 PCE 가격 지수는 지난해보다 6.3% 상승을 했는데요. 전달 기록한 1982년 1월 최고치에서 둔화한 겁니다. 한편 소비자들의 경제 신뢰도를 나타내는 5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는 부진했는데요. 이날 수치는 58.4로 확정이 되면서 앞선 예비치 그리고 월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이렇게 물가 지표는 시장의 투심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제대로 좀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잠시 후 신승용 대표께서 구체적으로 분석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IB들의 투자 의견이 잇따라 나오고 있는데 특히나 전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Goldman says signs that inflation is peaking could be positive for stocks.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있으면서 추세 전환에 성공을 할지 아니면 아직 저점이 확인되지 않았는지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골드만삭스는 인플레이션이 고점 신호를 보이면 역사적으로 주식은 긍정적으로 반응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CNBC에 따르면 골드만삭스 팀은 시장은 보통 최근 몇 달간 본 것처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라면 하락한다고 나타냈습니다. 그러나 정점 이후에는 약간 더 많은 변화가 있고 평균적으로 시장은 회복한다고 말했고요. 반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미국 증시가 반등은 하고 있지만 약세장에서 잠시의 랠리로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티 살펴보면 약세장을 판단하기 위한 지표를 분석을 했을 때 전면적 약세장이 예고되지 않고 있다면서 저가 매수세가 유효하다고 발언했는데요. 매도세가 단기적으로만 멈추고 반등을 시작하는 근거들이 다수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채권 시장 동향, 투자 심리, 그리고 기업들의 투자 결정 등의 18개 요소 중에서 6개만이 매도 신호를 제기하고 있다고 강조를 했는데요. 과연 실제 상황은 어떻게 흘러갈지 저희 서울경제TV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마지막 기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갭이 실적 발표를 했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가장 많이 올랐던 임의 소비재 섹터의 상승장을 주도한 점이 좀 확인이 되면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에 따라 주가 향방이 결정되는 움직임이 최근 나타나고 있는데 Gap shares tumble nearly 20% after retailers slashes profit guidance for the year. 갭의 주가가 장중 급락세를 이렇게 시연을 하기도 했지만 결국에는 반등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죠. 미국의 대표적인 의류회사는 20% 넘게 급락세를 시연하기도 했습니다. 예상치를 밑도는 실적을 발표한 데다가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이 줄줄이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좀 소매업체는 긍정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상황입니다. 먼저 모건 스탠리는 룰루레몬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을 했고요. 목표 주가도 상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 애널리스트는 룰루레몬의 주가가 올해 들어 40% 이상 하락했다면서 장기 투자자들이 매력적인 투자 진입점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미국판 다이소로 불리는 기업들이죠. 달러스토어의 종목들도 확인을 해보면 달러트리와 달러제너럴의 투자 의견을 살펴봐야 되겠죠. 소비자들의 저렴한 제품 선호가 달러트리 그리고 달러제너럴의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수혜로 연결된다면서 두 기업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렇게 앞으로 소매업체들의 주가 흐름 어떻게 흘러갈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외신까지 만나봤습니다.
네, 이렇게 뉴욕 증시 상황까지 살펴보고 왔습니다. 확실히 낙관론이 우세하면서 금요일장 상승 랠리를 펼쳤던 뉴욕 증시, 과연 이번 주 우리 증시도 훈풍을 불어다 줄 수 있을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 모십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래도 월요일장인데 월요일장 앞두고 좀 네. 긍정적으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기분이 좋은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플레이션 정점론 다루기는 많이 다뤘는데 이제는 정말 정점을 좀 통과한 것인지 궁금한데요. 예, 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이제 시장 내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그리고 고공행진이 계속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 지금 현재 통화 정책 과연 어느 정도나 가속도를 낼 것이냐, 이러한 우려감들이 결국 시장에 그 하방 압력을 주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스럽게 지난 주말 우리 시장 마치고 금요일 저녁에 발표된 미국의 PCE 물가 지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수치를 발표를 해내면서 실질적으로 인플레이션 자체가 지금 진정 양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팽배해지는, 확산되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점. PC 물가 상승이 둔화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4월 PC 물가 상승률이 그 6.3%, 3월에 6.6% 대비해서 4월 달 6.3%로 잦아들어 가는 그런 모습. 그리고 여기에 근원 PC 지수 역시 3개월 연속 2월 달에 5.4, 3월 달에 5.2, 그리고 4월 달 시장 전망치에 부합하는 4.9% 상승에 머무르게 되면서 실질적으로 계속되어졌었던 인플레이션 정점, 과연 정점이 어딜까? 이 부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서서히 통과하고 있다라는 쪽에 시장의 투자 심리에 무게 중심이 실려가고 있다라는 쪽으로 해석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시장의 중요한 것 두 가지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 여부, 그리고 코로나 정점 통과 여부. 이 코로나 정점 통과 여부라는 부분은 어찌 보면 여름철이 지금 현재 임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엔데믹 상황이 정말로 펼쳐질 것이냐, 못 펼쳐질 것이냐, 이를 좌지우지하는 매우 중요한 핵심적인 판단의 잣대일 수밖에 없다라는 점. 따라서 지금 이제 정점 통과와 관련된 두 가지 핵심 이슈, 하나는 인플레, 하나는 코로나. 이 두 가지가 결국 시장 투자 심리에 가장 중요한 방향타를 잡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인플레이션 정점 통과라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수요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로나 정점 통과라는 부분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급 관점이다라는 쪽에 조금은 더 무게를 좀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의 정점, 코로나의 정점, 이 부분은 결국은 소비와 공급, 수요와 공급이 맞아떨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이 과연 경제 발전으로, 경기 개선으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경기 둔화 내지는 더 나아가서는 침체로까지 빠지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우려감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아직은 정점을 통과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결국 인플레이션과 코로나에 대한 정점 통과, 이 부분을 확인하는 과정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밖에 없어질 것 같은데, 결국은 그중에 하나가 2분기 실적 시즌, 이 조만간 이제는 한 다음 달 정도면 도래를 하죠. 그리고 그 국제 유가, 이 부분은 원자재 시장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하나 임금 상승이 과연 피크를 이룰 것이냐, 임금 상승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이냐, 이 부분 역시 인플레이션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 이 부분은 고용시장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소비시장 관점에서는 과연 필수 소비재는 여전히 그 수요가 계속될 수는 있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지속이 된다라면 내구 소비재 시장은 다소간 침체 내지는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업 실적, 원자재, 고용, 소비,
이 각각의 관점에서 그 중간 경로, 소위 말하는 그 시그널을 과연 어떤 시장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 있을까? 이 부분을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것이다. 또 하나, 금리와 긴축에 대한 발작 우려감이 여전히 상존합니다. 네. 물론 한국은행 그리고 FOMC 회의록을 통해서도 지난주 일단 최소한 2~3달 정도는 지금 현재 자이언트 스텝까지는 안 가고 빅스텝 수준에서 머물 가능성, 이미 시장과 일정 부분 거의 뭐 기정사실화, 이변이 없는 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그대로 통화 정책은 유지될 가능성, 더 줄어들지도 않고 더 빨라지지도 않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이 속에서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2분기 기업 실적과 그 뭐 소비랄지 고용이랄지 원자재랄지 이런 부분을 보면서 시장의 어떤 그 쏠림 현상을 우리가 좀 찾아보면 될 것 같고, 여기에 하나 지금 기대감으로 다가오는 것이 분명히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엔데믹에 대한 기대감인데요. 이 부분은 앞서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다시피 여름철, 소위 말하는 하이 시즌의 도래와 함께 엔데믹이 어우러지게 되면서 이와 관련된 소비, 수요의 정상화 과정이 조금 더 빠르게 그리고 조금 더 현실화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시면 결국은 좀 편안하게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꾸려갈 수 있는 종목군, 결국 뭐 야외 활동이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되면서 뭐 화장품의 수요랄지 항공과 여행과 관련된 수요랄지 당장 급작스러운 모멘텀은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결국 방향성은 정해져 있는 것 아니겠느냐. 수요는, 소비 수요는 계속 증가하게 될 것이다. 특히나 야외 활동과 관련된 소비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오히려 모멘텀을 찾으시기보다는 그 방향성을 추정하시는 그런 전략, 조금 더 편안한 관점의 투자 전략,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가장 유효한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인플레이션 정점론과 더불어서 실질적으로 공급과 수요 면에서 코로나 정점인지 그리고 인플레 정점인지 두 개의 축에서 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말씀을 해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대표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 특히 중국 같은 경우 2달 동안 네네. 공세가 되어 있었는데 다음 달부터는 어느 정도 이걸 또 완화하겠다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공급 현상이 풀리면 네네.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에 따른 전략도 녹여서 이야기를 해주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현재 이제 그 시장에 사실은 뭐 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는 기대감도 상당히 무게중심이 쏠리는 반면에 네. 아직 약세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여전히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고공행진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불안감이 여전한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과연 어떤 투자 전략을 세워나가야 될까? 결국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시장 내 핵심 화두임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세 가지 중간 경로를 좀 살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는 FOMC의 그 통화 스탠스, 결국은 시장 내 긴축 발작을 만들 수 있는 상당히 우려감 섞인 요소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소비의 둔화. 결국은 이 부분은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이다. 세 번째는 기업 실적이 둔화되어지는, 결국에는 기업들의 성장 모멘텀이 꺾이게 되는, 이 부분은 바로 주가 모멘텀의 둔화와도 일맥상통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 만약에 이 인플레이션의 고공행진이 조금 더 지속되는 모습이 다음 달, 그리고 다음 달 6월 10일 미국의 소비자 지표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부분을 절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다행스럽게도 지난달 대비해서 CPI 지표가 조금 좀 둔화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면 지금 말씀드린 투자 심리의 위축보다는 오히려 투자 심리가 상당 부분 지난 주말 미국에서 나타났었던 주식의 방향성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소비 심리가 오히려 상당히 소비주 중심의 주가 상승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을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결국 아직까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공행진이라는 부분, 그리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은 상황, 에너지와 관련된 우려감, 식량과 관련된 인플레이션 우려감 여전히 잔존하는 그런 상황. 이제 서서히 그 내구 소비재 중에서도 내구 소비재 쪽으로 관심을 가져가는 것은 맞으나 여전히 무게중심은 필수 소비재 쪽에 두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부분 분명하게 좀 강조를 해드리고요. 네. 여기서 이제 그 에너지와 주거 비용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여러 차례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에너지와 주거 비용이 상승한다라는 이야기는 결국은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라는 이야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은 필수 소비재는 가격이 상승을 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소비를 해야만 하는, 하지만 내구 소비재는 내 소득이 감소하는, 소위 말하는 가처분 소득이 감소를 하게 된다 하면 내구 소비재의 수요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라는 점. 따라서 우리는 내구 소비재보다는 필수 소비재 쪽에 대한 관심을 늘려야 될 것이다. 이 부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여기에 의료, 식료품, 의류와 식료품, 이와 그리고 생필품과 관련된 소비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결국 엔데믹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서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되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야외 활동의 증가, 그리고 뭐 각종 어떤 그 행사의 증가, 파티의 증가, 이런 부분과 맞물리게 되면서 대면 활동의 증가, 맞물리게 되면서 어떤 그 의료와 관련된 소비, 화장품과 관련된 소비 분명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 최근 미국 시장에서 좀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군을 좀 살펴보게 된다라면 뭐 언더아머랄지 노드스트롬이랄지 아니면 딕스 스포츠랄지 이런 부분들, 소위 말하는 야외 활동과 관련된, 그리고 파티 생활과 관련된 그런 어떤 그 소비재 주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부분 역시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립니다. 네, 이렇게 관련돼서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맞는 전략까지 이야기를 좀 해주셨습니다. 확실히 봐야 될 부분은 계속해서 몇 주간 강조를 좀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 점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앞서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여름 시즌이 또 다가옵니다. 소비에 좀 불을 지필 수 있는 시즌이 다가오면서 소비가 더더욱 커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 최근에 주변에 여행 가시는 분들 정말 네네. 많으시더라고요. 네네. 관련돼서 볼만한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뭐 엔데믹 하면 이미 어찌 보면 좀 뭐 식상한 재료다라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혹여나 이렇게 조금 좀 간과하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요. 이 엔데믹이 실질적으로 여름철 시즌과 같이 맞물리게 되어진다라면 그 효과는 배가가 될 것이다라는 점. 이 부분 한번 모멘텀 관점에서 좀 자세히 좀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소위 말하는 계절 모멘텀이다라는 부분이 엔데믹 전환과 어우러지게 되면서 그 계절 모멘텀이 과거에 나타났었던 계절 모멘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에 훨씬 능가하는 그런 모멘텀으로 시장 내 표출될 수 있다라는 점, 그 가능성 한번 기대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름철 분명한 것, 하 시즌이 조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드라이빙 시즌이라는 것 한 가지, 두 번째는 휴가 시즌이라는 것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운전과 휴가, 그 어느 때보다도 특히나 팬데믹 상황이 풀려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운전과 휴가, 여름과 맞물리는 소위 말하는 엔데믹의 말 그대로 상징적인 어떤 그 행동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계절 모멘텀에 대한 미리미리 대비하는 부분들, 결국 여름철이 되면 차량 이동이 많아지게 될 것이고, 차량 이동이 많아지게 되면 유류 수요가 늘어나게 되는 그런 모습, 결국은 최근에 미국 시장 메모리얼 데이와 맞물리게 되면서 원유 가격이 계속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다들 접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번 4일, 5일, 6일 연휴를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 여기에 6월 1일 지방선거일까지 같이 맞닥뜨리게 되면서
어찌 보면 좀 미리 그 투표를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6월 2일과 3일 휴가만 내신다라면 한 5일가량의 휴가까지도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상황 그쵸. 벌어질 수 있다라는 점. 여기서 하이 드라이빙 시즌과 베이케이션 시즌이 같이 맞닥뜨리게 되는 조금 더 빨리 찾아올 수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리고 엔데믹 상황은 야외 활동의 증가를 만들어낼 것이고 스포츠 행사와 파티 모임 등을 확실하게 활동을 강화시킬 것이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미국에서 역시 스포츠 장비, 의류 수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모임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결국 말씀을 드린다면 여름 시즌과 엔데믹이 말 그대로 과거 3월, 2월, 3월, 4월 달 우리가 생각했었던 엔데믹 전환, 엔데믹 과도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름철 정말로 맞닥뜨리게 되면서 이제 시장으로 표출될 시기가 임박하고 있다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미리미리 우리가 포트폴리오에 좀 담아놓고 좀 준비해 놓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 분명하게 드려봅니다. 물론 여행 관련된 수요 당장 급격하게 늘어나는 부분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비행기 편수가 그렇게 쉽게 빠르게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분 점진적으로 분명히 늘어나는 방향성은 가지고 있다. 그러면 천천히 우리가 이 부분 매수를 이제 담아도 아직 모멘텀을 받지 않은 상황에서 미리 저가 매수 차원에서 미리 나의 포트폴리오에 담아놓게 된다라면 결국 이 부분은 너무나 당연스럽게 그 가능성이 주가 상승의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확률이 높은 게임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라는 그런 기대감 가져보기에 충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엔데믹이 동반한 여름 시즌 결국은 수요 정상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폭염과 전력난 여기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 한국전력도 한번 생각해 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고요. 여름 휴가, 여행이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여름철 스포츠와 야외 활동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식음료, 스포츠 의류, 화장품 상당히 긍정적인 포트폴리오 그리고 수익률을 일정 부분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는 오히려 수익률을 뺏기기보다는 수익률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군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네, 여름 휴가를 앞두고 내가 여행을 어떻게 하는지를 좀 돌아보면서 앞으로 모멘텀 부각이 될 수 있을 만한 업종들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면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 시장 관심, 수요 관점에서는 인플레고요. 공급 관점에서는 코로나입니다. 이 두 가지가 과연 정점을 통과했느냐 못했느냐 여부. 여전히 무게중심은 이제 정점 통과 쪽에 많이 옮겨가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점론도 여전히 그 고점 지속 가능성도 여전히 있는 그런 상황. 하지만 천천히 옮겨가고 있는 그러면 저점 매수 소위 말하는 박앤헌팅에 대한 생각들 그리고 박앤헌팅을 하려는 투자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점에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겠다라는 점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인플레이션 정점을 통과하고 있는 과도기 그렇다면 이게 결국은 두 가지 시나리오죠. 고공행진이 지속되겠느냐 아니면 정점 통과가 되겠느냐. 고공행진 지속과 정점 통과 기대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나의 포트폴리오를 정해야 되겠다. 이 부분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라면 저점 매수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저점 매수 그러면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여름철 시즌과 엔데믹의 교집합 이 부분 안정적인 포트폴리오 얼마든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정책 관련주에 편승하는 전략 역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가 가능할 것이다. 정책적인 방향성 그리고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군 그리고 성장기에 진입한 4차 산업군 이런 부분들 잘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도 이번 주 수요일 그리고 이번 주말 긴 연휴를 앞둔 상황에서 나의 포트폴리오 다음 주 소비자 물가 지표를 발표를 앞둔 그런 상황에서 미리미리 인플레이션 정점과 관련된 정점 통과와 관련된 포트폴리오 구성
역시 유해 보인다라는 점 우리 시청자는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서 이번 주 전략까지 폭넓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다음 더 자세한 작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 연결합니다. FP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장 앞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체크를 해보자면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는데 최근 이 고용 시장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라는 부분이 소비로까지 연결이 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커져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시장 살펴주시죠. 예, 일단 지난주 이제 금요일 미국 지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상승으로 좀 마감을 했죠. 특히 이제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8주, 나스닥, S&P 같은 경우는 각 8에서 9주 만에 좀 상승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요. 특히 이제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좀 양호하게 나왔다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뉴스에 좀 많이 나왔겠습니다만 이제 PC 물가 같은 경우는 가계 지출의 총합을 의미하는데 상당히 좀 선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얘기인즉슨 물가가 상승해도 지출이 늘어난 것으로 좀 볼 수 있고요. 물가 상승에도 소비가 버티고 있다는 측면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전일 나온 이제 메이시스 달러트리 실적 효과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이러한 부분은 결국은 고용이 유지되고 있고 이러한 측면에서 소비가 이어진다는 점 이에 따라서 이익 전망으로 하향했던 기업 주가도 상승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 시즌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에서 실적 전망에 따른 매도 강도가 좀 약해졌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FOMC 의사록에 좀 반전이 계기가 된 것은 맞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긴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시장에서 많이 제가 볼 때는 좀 반영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중국과 관련된 부분도 상당히 좀 호재가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 부양 같은 경우도 사실 어떻게 보면 통화정책 이상의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하반기에 상당히 좀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반도체주가 좀 상승을 좀 했는데요. 물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좀 있었긴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제 중국 방역 해제에 관련된 부분들 상하이 제조업이 좀 상당 부분 올랐다는 점에서 봤을 때 다시 한번 훈풍이 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은 이렇게 좀 악재와 호재가 좀 상당히 대부분 좀 뒤섞여 있는 상황인데 긴축 강도는 어느 정도 완만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증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조정에 대한 부분들 혹은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을 좀 키우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점차 좀 바닥을 잡아가는 모습을 보여준다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돼서 최근에 시장이 또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긍정적으로 올랐던 시장에 대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좀 해주셨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과 현대에 이어서 LG와 SK까지 재계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앞다투어 내놓고 있는 실정인데요. 이러한 발표한 전체 투자액을 보면 무려 1,00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좀 우리 경기가 활기를 띨 수 있을지 기대가 모여지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 살펴봐 주시죠. 예,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국내 11개 그룹이 좀 투자를 예고했죠. 근데 지금 말씀하셨던 금액처럼 1,060조가 좀 넘습니다. 지금 국가 예산의 1.7배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사실 이제 민간 주도 성장에 어떤 약속을 했죠.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서 국내 투자, 고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확대하겠다고 좀 나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주요 그룹들의 투자 키워드를 좀 간단히 살펴보면 반도체, 친환경, 디지털, 바이오 관련된 쪽이 아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미래 먹거리가 될 신산업을 좀 조기에 육성을 해서 좀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고 또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는 계획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드라이브를 세게 걸고 있습니다.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을 위해서 국가 발전에 좀 이런 경제도 좀 발전을 하겠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 특히 이제 메모리 같은 경우는 초격차 확대, 그다음에 팹리스 시스템 생태계 조성, 차세대 파운드리 생산 기술 개발 등을 나서겠다고 얘기를 했고, SK그룹 같은 경우도 142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좀 비롯해서 여러 가지 지금 관련 설비를 증설하겠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친환경 관련돼서는 배터리, 특히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부분이 좀 많죠. 그다음에 이제 SMR, 소형 모듈 원전 관련된 부분들, 또 신재생 에너지 등에도 지금 상당히 포함이 됐다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특히 뭐 SK 같은 경우는 전기차 배터리, 뭐 분리막 생산 설비를 좀 증설하겠다라는 얘기를 나오고 있고, 포스코 역시 좀 기존의 철강 사업을 친환경 생산 체계로 좀 변환하겠다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단 뭐 규모는 작지만 그래도 바이오 쪽에도 지금 이제 기업들이 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SK, LG, 롯데, 현대중공업이 뭐 적게는 1조 원, 많게는 12조 정도를 좀 투자를 해서 특히 신약 개발, 특히 이제 CMO죠. 위탁 생산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오 분야에서 제2의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겠다면 이제 바이오 시밀러에 대한 투자를 예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요 크게 한 3-4가지 키워드를 한번 중점적으로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론 이런 투자 계획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봐야 되겠지만 관련돼서 특히나 또 추가적인 계획을 발표한 LG나 SK 같은 경우 주가 흐름을 보면 지난주에 주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이러한 투자 계획도 좋지만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좀 미미할 것이다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거시경제가 물론 해결이 돼야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은 지금 현재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뭐 구체화된 계획안이 나왔다라고 좀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뭐 공시도 나온 것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의지를 좀 표명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세부적인 계획을 통해서 실천이 되느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 우리가 좀 매매를 좀 많이 하는 소부장 같은 경우는 이런 투자에 따라서 얼마큼 낙수 효과가 좀 기대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기대가 계산이 돼야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일단은 우리나라 지금 대기업들은 이제 캐파를 증설하기 위한 어떤 투자를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얼만큼 구체화되고 또 얼만큼 이제 낙수효과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면서 일단은 그래도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가 감을 잡았기 때문에 이 관련된 종목이나 섹터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관심권에 좀 두시는 게 어떨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재계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FP님 그렇다면 이번 주 고용 보고서 그리고 베이지북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 주 전략 그리고 오늘장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예, 뭐 지난주 같은 경우는 달러라든지 가상화폐를 제외하고 모든 자산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작년 12월 이후에 나타난 처음 있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좀 투자 심리는 좀 살아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공매도 청산도 활발하게 좀 일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반등 여부를 좀 지켜봐야겠지만 지난주 같은 경우 상당히 분위기가 좋았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이제 월 말과 월 초가 좀 겹쳐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각종 경제 지표가 좀 제가 볼 땐 발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용이라든지 한국 수출 같은 이제 좀 경제 지표 같은 경우는 그래도 긍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음 달 초 이제 수요일 이후겠죠. 미국에서는 ISM 이제 제조업이라든지 베이지북 그다음에 고용 보고서 등이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특히 한국에선 5월 수출입 동향이 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이 지표들은 모두 양호한 흐름이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러한 측면에서 증시에는 큰 노이즈는 없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지난주에 약간 좀 노이즈가 있었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관련돼서는 일단은 좀 반도체 쪽 특히 낸드라든지 이런 데이터 센터 관련된 쪽으로 좀 이 분위기는 좀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SK 하이닉스라든지 달러 같은 경우는 주봉 200선에서 반등을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의미 있는 자리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재가 좀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당분간 좀 증시가 좀 우상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이제 변동성은 분명히 있다. 이에 따라서 지수 자체의 어떤 반등보다는 여전히 좀 종목별 장세가 펼쳐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증시 같은 경우는 과매도권을 좀 조금 벗어난 수준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기술적 반등도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수에 대한 어떤 이제 투자보다는 당분간은 이제 단기 수급이라든지 실적에 대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선별하는 작업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만나봤습니다. 지금까지 교보증권 여의도금융센터 윤여민 FP와 함께했습니다. FP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다 자세한 종목별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해 봅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즐거운 월요일장 앞두고 있는데요.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예정된 주요 일정들이 꽤나 많은데 이 일정들을 다 소화하면서 심지어 수요일 같은 경우는 저희 지방선거로 휴장이 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관련돼서 이번 주 일정별 살펴볼 포인트 이야기해볼까요? 네, 전주에 미국 시장이 강한 흐름을 통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겠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 미국이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이 있으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은 경우는 방향성이 정해지면, 즉 상승 방향이 정해지면 오늘은 한 방향으로 강세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요일 같은 경우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리나라는 지방선거가 있고 아랍에미리트와 원자력 공사가 원전 협력 방안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그때가 국경일 휴일이기는 하지만은 관련해서 정책적인 측면에서 접근 가능한 일정이 있다 보니 오늘 짚고 넘어갔고 관련해서 종목 함께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증시 일정과도 함께 또 봐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좀 바쁘실 것 같은데 오늘 말씀해 주실 특징주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원전과 관련된 한정 기술입니다. 주가 추이를 보자면 먼저 최근에 주가가 8만 원대까지 상승을 했다가 다시금 7만 3천 원대까지 하락을 해 있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겠고요. 원전 같은 경우는 정책의 중심인데 왜 이렇게 주가가 좀 강하지 않고 박스권을 놓고 왔다 갔다 할까라고 투자자분들이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신규 원전 건설 수주가 필요한 구간이다 보니 이와 같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신규 원전 같은 경우는 지금 국내에서는 당장 이루어지기는 힘든 구조고 원전 수출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확정된다고 하면은 한정 기술의 주가는 반응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겠고요. 이렇게 일정에 따라서 미리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 수요일 이제 아랍에미리트와 원전 협력 방안과 관련된 논의가 있다 보니 그리고 주가가 다시금 박스권 하단까지 하락을 해 있다 보니 접근이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현재 구간 약간 하회한 7만 2천 원에서 7만 3천 원 구간으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원전과 관련된 종목들에 대해서 기억해야 될 거는 실적 대비 주가는 비싸기 때문에 새로운 모멘텀 일정을 체크해서 그 일정 이전에 매매를 했다가 일정과 관련돼서 뚜렷하게 수출이라든지 아니면은 성과가 나온다고 하면은 매도 수익을 거두는 전략으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원자력 관련돼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주 한전기술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원전 관련주들에 대한 매매 기법도 이야기를 좀 해드렸으니까 이 점까지 팁으로 함께 가져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종목을 볼 때 어떠한 기준으로 고르는 것이 좋을지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데요. 이사님의 팁을 함께 전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시장이 환율 측면이 시장의 변동성을 키웠는데 환율이 오르고 있어도 변동폭이 적어지는 점을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환율은 방향성도 중요하기는 한데 상승에 대한 폭이 줄어드는 점이 중요하겠고요. 그렇다 보니 투자자분들이 이 부분을 체크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표 중에 하나 환율이라는 점을 체크를 해갈 필요가 있겠고 3일 이상 외국인 기관의 수급이 유입되는 종목들에 대한 주목이 필요하겠습니다. 이러한 교집합을 통해서 종목을 찾아보면은 그래도 수익에 한 발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수급가, 그다음에 환율, 그리고 새롭게 이제 신제품의 출시를 앞두고 모멘텀이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는 종목까지 함께 살펴보고 가면 시장에서 이제 중심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환율도 안정되어 가고 있고 또 지수를 봤을 때 변동폭도 줄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오히려 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예리하게 포착한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의 종목은 KH바텍입니다. 8월에 삼성이 폴더블 폰 출시의 예정에 있겠고요. 최근에 그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주문이 줄어들었다. 그러한 요소도 있기는 하지만은 프리미엄 폰의 출시를 앞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관련된 부품주들이 주가에 반영을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아직 그 시가총액 같은 경우 약 5,280억 원이고 이 시가총액 수준에서 폴더폰이 100만 대 판매가 되는 기준으로 영업이익이 2에서 3% 증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러한 실적을 감안했을 때 아직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는 판단이겠고요. 만약에 지금 예상치는 약 1,500만 대에서 1,800만 대 정도의 판매 수준인데 만약에 1,500만 대의 판매가 이루어진다고 하면은 그 KH바텍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으로 한 7천억 원 정도까지 상승이 가능하기 때문에 약 20% 정도의 주가의 상승 여력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미리 예단해서 삼성 폴더블 폰이 판매가 어떻게 된다라고 결론을 짓기보다는 8월에 삼성 폴더블 폰이 출시한다고 하면 6월부터 이제 관련된 부품 회사들의 그 매출의 반영, 그러니까 즉 수주가 나가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어서 오늘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가격으로는 21,550원에서 22,000원 구간에서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이제 출시 이후에 그러한 추이도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은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에부터 폴더블 폰의 판매에 대한 부분이 반영되기 때문에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의 기대감도 함께 반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국인들과 그리고 기관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KH바텍 면밀하게 살펴봐 주셨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에 러브콜을 받는 폴더블폰 관련주 또 하나 있죠. LG이노텍 같은 경우 주가가 먼저 움직여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관련된 종목도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조금 삼성과는 논외로 그 카메라 렌즈, 그다음에 새롭게 나갈 수 있는 아이폰 부분의 그 확대 가능성, 그런 부분이 있겠고요. LG이노텍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크게 비싸지 않은 종목의 추이였고 다만 주가의 변동성이 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점을 고려를 함께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가는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밸류를 크게 논하기보다는 36만 원 중반대부터는 그래도 매수를 해 나갈 수 있는 종목의 구간이기 때문에 최근의 주가 흐름상 상승 추세에 있는 그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KH바텍과 더불어서 아이폰에 또 들어갈 카메라 모듈과 관련돼서 수혜 기대감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LG이노텍까지 함께 살펴봐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사님 오늘장 전략 저희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까요? 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시장이 미국 시장의 휴장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미국 시장의 강세를 나타냈기도 해서 오늘 시장에 큰 부담을 갖기보다는 상승적인 요소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여기에서 지수별로 찌르고 하기보다는 개별 종목 순으로 이 종목이 좋다고 하면은 들고 가도 되는 구간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주식 비중이 높다고 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줄이고 늘리고 이러한 대응보다 지금 구간은 이제 종목별로 달라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을 대응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내일 시장이 되면은 다음 날이 시장이기 때문에 크게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그 얇게 트레이딩을 한다기보다는 이전에 지수가 조금 난이도가 높을 때는 트레이딩을 필요했다고 하면은 지금 주가는 종목이 괜찮다고 하면은 조금 들고 가볼 수 있는 구간이라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가 모두 세워드렸습니다. 장중 매매 시그널에서는 여러분들 실시간 대응법까지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다음 시간에 바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